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제가 끊임없이 지금 유튜브를 지금 2주 전부터 스트리밍도 해드렸고, 또 여러분들한테 그 시장이 지금 단기에 급등을 하고 이 매물대를 돌파한 상태에서 아마 이 매물대가 그렇게 쉽게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아마 등락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오늘도 신고가를 내놓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역시 내려왔죠. 등락을 할 것이다. 뭐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전체적인 대세 상승 시세는 주봉상 역시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정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장이 갑자기 끝났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주도주 뭐 방산주는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늘 시장을 일단 살펴보고요. 어쨌든 아침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서 57포인트까지 올라갔나요?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결국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반납하고 오늘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비석형물 만들어 놓고 끝났는데요. 시장은 뭐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대사상승장 가는데 지장이 없는 거고 정배열로 가고 있다. 다만 이제 오늘 특히 이제 업종에서 올라온 것들은 특히 이제 그 주도 저 뭐죠? 조선주가 아침에도 강하게 올라갔다 밀렸고요. 현대미포가 그다음에 반도체는 아직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요. 그동안에 못 올라왔던 종목들. 그다음에 어, 지주 회사들이 지금 조정받았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강하게 하는 모습이 대체적으로 한화라든지 이런 것이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죠? 예, 15포인트. 뭐 박스권에서 뭐 사기 좋은 자리였고요. 우리는 꾸준히 들고 와서 수익이 지금 상당히 큰데요. 자, 이런 것이 들고 이제 그동안에 못 올라왔던 뭐 화학 종목, 그죠? 그다음에 오늘 자동차 종목, 화학 종목이 좀 올라갔고 자동차 종목이 좀 올라갔고 그동안에 못 올라왔던 종목이 키높이를 맞춰준 장이 아니겠나. 아마 이 박스권의 장은 아마 그럴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박스권의 장은 아마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한 종목이 여기저기서 불뚝불뚝 솟아서 아마 그 키높이를 좀 맞춰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결국 이 장의 고점을 넘어가는 이 매물대를 넘어간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4,000포인트 갈 수 있는 장을 만들지 않을까. 결국 이게 핵심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그 S&P 500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넘었는데요. 이제 그 10년물 국채 금리도 4.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4.24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뭐 금리 9월 달에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는 문제 내리는 문제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주도주에 대한 의미. 시장이 어떻게 됐건 간에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대세 상승장의 주도주는 더 세죠. 그래서 주도주를 여러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대체적 방산주가 뭐 오늘 조정해서 뭐 LIG 넥스원 그죠? 그다음에 또 역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은 것뿐이지 그다음 조정 받고 나갔고요. 그죠? 조정 받고 나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얘는 뭐 조정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는 그 다음에 MNC 솔루션도 역시 이게 방산주인데 얘도 지금 나가다가 조정받고 반등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방산주가 끝났다. 방산주가 끝났다? 그렇게 보지는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는 거냐면 이미 방산주가 끝났으면 저기 추세가 꺾였어야 돼요. 그죠? 추세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가고 있습니다. 정배열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역시 정배열로 가고 있죠. 그죠? 정배열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격이 났으니까 좀 조정이 들어오는 것뿐이지
방산주가 끝났다. 에라진 엑손도 역시 정배로 가고 이격이 났으니까 조정이 들어온 거지. 저는 뭐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끝나기 위해서는 그저 역배열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정배열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역배열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얼마에 팔아야 했니? 뭐 더 이상 이제 안 가느니? 그런 얘기는 여러분 그런 얘기 현혹되면 다 팔게 됩니다. 그러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습니다. 주도주는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도주는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장이 무너지면 소장, 중장, 소장까지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습니다. 소장이 먼저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죠? 대장이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도주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주도주가 지금 상승해서 잠시 조정하는 것 같고 주도주가 끝났다. 자, 끝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기업이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실적 여지가. 뭐죠? 지금 에라진 엑손도 이라크까지 수주를 받아서 인도네시아 또 그죠? 관계없이 그 천궁2하고 관계없이도 지금 기술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주도주가 끝나버렸다? 그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상으로 보면, 그죠? 기본적 분석이죠.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 정배열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정배열이 무너질 때까지 가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정배열이 안 무너졌는데 주도주가 끝나버렸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그럼 앞으로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앞으로의 그런 펀더멘털은 어떠냐? 펀더멘털은. 자, 시장이 지금 그 중동 전쟁이 러우 전쟁에 이어서 그 다음에 중동 전쟁까지 이런 거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이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방위를 갖다가 그죠? 방산을 키워서 좀 더 나라의 방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이유가 네 번째, 지난번에 그 G7 회의에서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GDP 대비 뭘 했어요? 5%씩 방위비를 늘려라.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방산 종목들이 주도주가 끝났다? 저는 99.9% 잘못된 견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과거에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가 갈 때 차트쟁이들은 쌍봉 나왔다고 다 끝났다고 해서 잘랐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도 틀림없이 제가 얘기했을 때 글쎄요, 이 가치로 봤을 때 130만 원 가지 않겠나. 그런데 151만 원까지 갔죠. 153만 원인가 1만 원까지 갔었죠. 이게 이제 액면 분할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130만 원 값어치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 저녁 방송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죠? 왜 그렇게 되느냐? 영업이익이 그죠? 11배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인가요? 영업이익이 무려 11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때가 6,400억인가요? 네, 6,132억. 자, 기업 분석을 가서 컨센서스를 가면 6,132억. 그죠? 불과 몇십억의 영업이익이 6,132억이 날 정도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주가가 그걸 다 반영해서 2023년까지 폭등을 했고요. 저는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2023년까지는 좀 괜찮지만 2023년 결국 7월 달에 그저 고점 찍고 내려오잖아요. 2023년까지는 한번 보유해보지만 2024년은 위험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미 그 양극재를 만드는 LNF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서 캐파가 양극재 캐파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위로원들한테 제가 얘기한 게 몇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3년까지 가보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배열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는 정리가 됐고요. 아직도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졸업하고 나가면.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추세를 끊임없이 하라 그랬죠. 아직도 추세를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자, 11배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 15만 원에 추천하면서 물론 2017년에 계속 들고 가라 했습니다. 2017년 2월 달부터 주도주 간다. 이거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15만 원에 추천해서 150 이렇게 10배가 또 날아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펀더멘털 아까 방산주에 대한 펀더멘털이 현대로템이 지금 목표가도 27만 원까지 NH투자증권인가요? 27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얘기하는 것은 다 뭘까요? 이것이 결국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고 그죠? 또 앞으로의 보는 것은 K2전차 이외에도 차륜형 장갑차 그 다음에 전동차가 여태까지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하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아마 틀림없이 예상되고요. 그동안에 모로코라든지 그 다음에 대만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슬로바키아인가요? 이렇게 카자흐스탄인가요? 이렇게 전동차를 수출한 것을 봐서 이제 체코에도 올해 전동차 고속철도에 전동차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펀더멘털이 엄청납니다. 그 영업이익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실적이 부진해서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호재만 나와 있습니다. 계속 또 앞으로 이제 그 K2 전차가 그동안에 루마니아는 아직 계약을 입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입찰에 들어간다. K2 전차에 대해서 이미 K9 자주포는 수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계약이 폴란드에 지금 180대 예정돼 있고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카타르에서 그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사막 훈련을 거쳐서 최근에 국내에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수출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2026년에 퍼는 얼마나 될까? 퍼. 자, EPS가 상향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그러면 퍼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전부 안 봐서 그래요. 현대로템의 예상 퍼가 지금 2025년이죠. 2026년에 1조 1,000억입니다. 그러면 예상 퍼가 지금 현재로서는 퍼가 지금 43이죠. 그렇지만 예상 퍼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 퍼는 지금 시가총액이 21조 9천억이죠. 21조 9천억. 21조 9천억 대충만 계산하고 나누기 1조 1281억 1조 1281억 그러면 예상 퍼가 2026년 예상 퍼는 19입니다. 그죠? 그럼 저 25년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21조 1000억 나누기 9,432 당기순이익으로 해야 되겠죠. 또 당기순이익으로 하면 7,400억 7,400억 그러면 예상퍼가 28분이 안 되는데 올해도 그러면 저기는 뭐죠? 당기순이익이 9,065억이니까 지금 총으로 봤을 때 9,065억. 자, 시총이 21조 9천억. 대충만 계산하겠습니다. 나누기 그죠?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예. 9,065억. 그러면 예상퍼가 24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성장주가 갈 때는 퍼가요. 100에서 150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24년에 4천억 500억에서 올해 9,400억 더블입니다. 그럼 주가는 더블로 간다면 그죠? 작년에 2025년 작년에 여기가 지금 얼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더블로 간다고 그래도 아직도 그죠? 여유가 있죠. 이제 지금 얼마예요? 지금 9,400억, 영업이 9,400억이 납니다. 야, 그러면 2배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죠? 2배 이상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주가는요. 그럼 얼마나 상승했나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했죠. 작년에 뭐 넉넉잡구에서 12월 달 그러면 뭐 6만 원. 근데 지금 20만 원이면 그래도 12만 원. 자, 그러면 멀티플을 얼마나 줄 것이냐.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럼 지금 PBR이 10배가 갔습니다. 현재. 자, PBR로 따진다고 그래도 10배가 갔으니까 주도주가 간다면 얼마를 볼까요? 보통 한미반도체가 주도주 갈 때 20배가 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떨어졌죠. 그 다음에 그 대체적으로 보면 15배 내지 20배가 물론 더 간 것도 많습니다. 이 저기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갔죠. 이거는 이제 특이한 경우죠. 삼성전자가 인수했다 그래서 41배가 PBR이 나갔는데요. 이것이 꼭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치 평가를 하면서 예상퍼가 아직도 24 내년까지 후년도 그렇다면 뭐 단기 순이익에 비해서 싸니까 주가는 더 갈 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여러분이 추세 추종을 따라가 나가는데 그것이 진짜 정배열로 가고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가보면 이것이 주도 추세 추정 전략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가치평가를 한다고 그 가치평가에 딱 가느냐.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뭐 가치평가를 해가지고 뭐 에코프로가 300만 원 간다. 이런 거는 절대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PBR이 역시 20배가 간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 비해서 그러면 얼마죠? 20배가 간다 그러면 20만 원에 40만 원 간다. 뭐 그렇게까지는 판단하지 않지만 15배까지 간다 그래도 대충 30만 원까지가 아니야. 목표 주가 NH투자님께서 27만 원 목표가를 정하는데요. 30만 원 가지 않겠나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정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배열이 뭔가가 보여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내가 이제 차 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까지는 여러분은 정배열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배열을 사랑하라.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펀드 매니저 나와서 뭐 애널리스트 나와서 무슨 뭐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갈 때 그다음에 주도주로 갈 때는 그것이 추세를 꺾이기 전까지 정배열이 꺾일 때까지 갔으면 여러분의 큰 수익 보여주잖아요. 제가 에코프로에서도 정배열이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가야 된다.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효성중공업도 정배열이 갈 때까지 그죠 끊임없이 가고 있다. 정배열이 갈 때까지 끊임없이 가고 있다. 끝났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90만 5천 원입니다. 예? 정배열이 가서 전기 종목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끝났다 무슨 뭐 어떻게 됐다. 여러분은 정배열이 갈 때는 정배열을 사랑하고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뭐가 된다? 추세 추정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라.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뭐 방산주가 끝났다는 얘기에 현혹돼서 미리 서둘러서 파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정배열을 사랑하면서 정배열이 역배열 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추세 추정 전략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내일은 좀 쉬고요. 그죠? 목요일 날 또 무료 방송에 제가 뭘 할 거냐면 그 2025년 하반기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에 동참하라는 제목하에 여러 무료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